2025년 12월 14일 일요일, 참으로 오랜만에 대전에 올라왔다. 안에 그림 전시회 오픈식이 있어서 올라왔고, 또 올라온 김에 오늘 일요일 저녁 식사 겸 미팅이 하나 잡혀서 저녁 식사를 하면서 얘기를 나누고, 늦은 밤 기차를 타고 다시 김제로 복귀할 예정이다. 어제 토요일 안에 그림 전시회 오픈식에 참여해서 꽃다발과 함께 축하 메시지를 전달했고, 지금 좀 전까지 아내와 같이 밤을 보내고, 오늘 또 아내는 전시회장에 좀 늦지막히 나가서 손님들을 맞이하기 위해서 그쪽 방향으로 했고, 나는 일단 아직 저녁 시간까지 시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걷는 운동도 할 겸 해서 잠시 시내 쪽으로 나갔다가 다시 정시간 미팅 시간에 맞춰서 움직일 생각이다. 아직 장소랑 시간은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따 전화가 오면 가능한 다시 신탄진역에서 김제역으로, 아니지, 익산역으로, 김제역으로는 바로 직통이 없기 때문에 익산역으로 향하는 기차를 이미 예매해 놨기 때문에 신탄역 근처에서 시황 미팅을 잡으려고 한다. 일단 시내까지 가려다 보니까 이렇게 도시에 구축된 산책로가 있어서 잠시 뭐 어떻게 길이 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어떻게 길이 나 있든 크게 상관은 없으니까 잠시 이렇게 도시 한복판에 난 산책로를 따서 걷는 중이다. 역시 산을 걸으니까 숨이 차고 금방 열기가 올라오네. 어제 간밤에 눈이 살짝 왔었는지 산을 보니까, 여기는 도시 한복판이 낮은 산이라 눈이 안 쌓였는데, 저쪽 멀리 보이는 높은 산에는 눈이 제법 쌓여 있어서 설경을 이루고 있어서 가히 볼만한데, 화면에는 잘 안 잡히는 아파트 뒤쪽으로, 이쪽에도 마찬가지고. 그래, 조금 걸었다가 덥네. 이게 처음 이렇게 걸어봤는데 이 길이 어떻게 이어지는지는 잘은 모르겠는데, 야, 이 아파트도 좀 오래됐네.
내가 지금 며칠 전부터 사무실을 걸어서 나가고 있고, 그 다시 숙소까지도 걸어서 오는 패턴으로 계속해서 걷기 운동을 하고 있는데, 며칠 전부터 내 제1검, 두 번째 검이 아닌, 사실은 그렇지, 제1검, 제1여신검. 내가 이 검을 뽑을 땐 세상을 향해 뭔가 휘두른다는 그런 시기와 날이 왔을 때 분명히 이 검을 꺼내 든다고 내 스스로에게 말했었고, 그래서 함부로 이 검을 뽑지 않겠다고 말한 바 있다. 며칠 전부터 이 검을 소지하고 다니고 있고, 지금도 대전에 오면서 헝겊에 싸서 등에 맨 채로 지금 움직이고 있다. 여기가 어딘지는 모르겠는데 일로 가면 길이 없을 것 같지? 일로 가야 길이 있을 것 같지? 지금 거의 점심때가 다 돼가는 시간인데 11시 전후 금방일 텐데, 일요일이라 그런가 왜 이리 조용할까? 그 전에 가다가 동네 미용실 있으면 이 새치도 자꾸 기껏 보이고 염색 좀 했으면 좋겠는데. 원래 아이들과 아내가 지내던 그 동네 근처에 거의 단골처럼 자주 가던 미용실이 있었는데, 오늘은 쉬려는 모양인지 문을 닫아놓고 문 쪽에 벽돌 같은 거를 딱 거치해 놓은 거 보니까 오늘 아예 작정하고 쉴 모양이라서 기다릴까 하다가 일단 산책할 겸, 아직 저녁 약속 시간까지 시간이 상당히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걸으면서 만약에 가다가 눈에 띄는 곳이 있으면 들어가서 염색을 좀 하고 좀 더 좀 걷다가 약속 장소를 정해서 그렇게 오늘 작정하고 다 같이 쉬는 날인가. 여기도 쉬네, 미용실이. 여기가 정확하게 어딘지를 모르겠네. 여기는 왜 이렇게 담벼락을 높게 해놨어? 뭔데? 한국전력공사구나. 이따가 그러면 점심때 그러면 네가 점심때 오나? 여기는 뭐 이런 게 있네. 한국전력공사면은 방향은 얼추 비슷하게 가고 있네.
그러니까 결국 작은 산 하나를 넘어온 셈이네. 이쪽 골목으로 좀 가봐야 되겠다. 늦은 모닝커피를 한 잔 마시고 싶은데. 여기가 한국전력공사 이쪽으로 가면 안 되잖아. 방향이 저쪽 있네. 이쪽이 아니고. 여기 참 운치 있네. 한옥 카페네. 한옥 카페. 운치가 있네. 운치는 있지만 전망은 안 좋네. 그리고 내가 그림 전공자인데도 불구하고 정말 그림을 전공한 전공자보다도 더 열심히 바쁜 일상 속에서도 일주일에 하루씩 시간을 내서 그림을 그렇게 그리고 있는 아내가 대견스럽고, 그림을 그릴 뿐만 아니라 또 그렇게 작품을 하나둘씩 만들어서 1년에 한 서너 작품씩 그렇게 만들어서 같이 그림 그리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전시회도 1년에 한 번씩 하고 있는데 이번이 두 번째 전시회인데, 그렇게 하는 아내의 모습을 보면서 대견스럽고, 또 한편으로는 마음이 찡하기도 하고, 복합적인 심정이 드는데, 복합적인 심정이 들고, 나 또한 내면의 깊은 곳에서 그림을 그리고 싶은 그런 아픔 같은 게 있기 때문에 아내처럼 그렇게 잠깐 일주일에 하루 잠깐 몇 시간 그림을 내서 그림을 그릴 수는 없을 것 같고, 완전히 심취해서 시간과 공간도 다 잊어버린 채 그림에 빠져들고 싶고, 예전에 작업하던 방식대로 음악, 미술, 문화가 하나의 표현 양식으로서 내 심연의 깊은 곳에 있는 아픔이면 아픔,
기쁨이 기쁨 이런 것들을 끄집어내서 표현하는, 그래서 그것들을 단순히 사각형이라는 틀의 갇힌 공간에 표현하는 그림뿐만 아니라, 그림의 한계라고 하면은 지금 이야기하다 보니까 사각형이라는 화폭이라는 틀 안에 갇혀 있다라는, 거기에서 한정된 공간에서 표현을 해야 된다는 게 그림의 한계인 것 같고, 시각적으로 색감이라든가 어떤 터치, 선의 굵기 등으로 세상을 향해서 메시지를 표현하는 방식인데, 그럼 반면에 음악 같은 경우는 자신이 그 한계를 정하지 않는 한 무한히 자유로운, 어떻게 보면은 음의 공간이라고 할까, 소리의 공간 속에서 자신의 메시지를 표현하는 것이고, 글 같은 경우는, 문학 같은 경우는 또 글이라는, 어떻게 보면은 일정한 정해진 단어의 패턴, 그 단어들을, 그러나 우리 국어는 다른 애국어들에 비해서 상당히 표현이 다양하고 감정을 풍부하게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언어학적 측면에서도 우리의 문학은 상당히 남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다. 어쩌면 이것이 때로는 단점이 될 수도 있는데, 어찌됐든 꼭 우리 뭐랄까 언어적 측면에서 좀 더 풍부한 표현, 다양한 표현이 아닌 그런 언어 형식으로 갖춰진 애국어 문학 작품들도 어떤 특별한 메시지를 담음으로써 사람들에게, 감상자에게 특별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을 보면 꼭 그런 것만은 아니다. 물론 그림도 사각형이라는 틀 안에 갇혀 있지만 충분히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지만, 나는 일찍이 그림에서 충분히 표현하지 못한 어떤 것들을 음악적으로 또 해소하고, 음악적인 부분만으로 완벽하게 해소할 수 없는 어떤 간지러운 부분을 또 문학이 해소할 수 있고 해서, 결국 세상에 존재하는 예술, 미술, 음악, 문학, 이 세 가지가 합쳐진 그런 형태의 작품, 그런 작업을 과거에 진행했었기 때문에 나의 작업 패턴은 주로 그림을 그리기 전에 작업 일지 비슷하게 나의 느낌들을 써내려갔고, 그것들이 단순히 작업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작업 일지라기보다는 때로는 시처럼, 때로는 수필처럼 그렇게 글을 쓰고, 글을 쓰면서 어떤 느껴지는 감성의 패턴을 하나의 음악적 테마로서 틀을 잡고, 거기서 어떤 아이디어를 얻어서 음악의 기초가 될 수 있는 기본 테마 반주를 잡고,
어떻게 보면 어떤 딴 사람이 보면은 왜 갑자기 글을 쓰다가 작곡을 하다가 그림을 그리다가 한 가지에 몰두 못하고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일단 처음에는 물론 반드시 그렇게 뭐 구분이 되어 있는 건 아니지만, 일단 작업 일지를 써 내려가고 작업 일지를 써 내려가는 과정에서 음악적 테마의 힌트를 얻어서 거기서 베이스가 되는 기본 반주 테마를 잡고 조금씩 살을 붙여 나가는 방식으로, 그러면서 이제 회화적 에너지가, 그러니까 미술적 에너지가 더더욱 가중되고 폭발적인 힘을 얻으면서 폭발적인 힘을 얻으면서 더더욱 이제 본격적으로 붓의 터치가 빨라지고, 결국에는 그림에 완전히 빠져들어서 내가 그림을 그리는지 그림이 나를 그리는지 알 수 없을 정도로 밤인지 낮인지를 구분 못하고 시공간을 구분하지 못한 채 그렇게 해서 몇 날 며칠을 화장실 가는 것도 잊은 채, 밤 식사도 잊은 채 그렇게 몰두해서 그림을 그리고 마침내 글과 그림과 음악이 하나의 작품처럼 서로 연결이 되어서 완성되는 형태로 늘 그렇게 작업을 했었기 때문에, 결국 나의 작품은 음악과 문학과 그림, 회화가 같이 합쳐진 유기적으로 연결된 작품이어서 언젠가 그런 방식으로 내 그림에 대한 일종의 브리핑을 하면서 그때 당시 그 브리핑을 듣던 교수님과 같이 그림 공부를 하던 학우들의 반응을 보면서 뭔가 이게 되게 뭐랄까 진한 여운과 감동이 있었던 거지. 근데 여기서 주목할 만한 점은 그 후로 사실상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이 단어를 선택을 잘해야 되는데, 그냥 흔한 말로 좀 노는 애가 있었어. 얼굴도 잘생기고 옷도 잘 입고 돈도 많은 집에 태어난 아이였는지 아무튼 그런 애가 하나 있었는데, 그 녀석이 감탄을 했는지 아까 브리핑을 했던 그림들을 다시 보고 싶다고 개인적으로 나한테 찾아온 거야. 그래서 다시 그림을 보여주는데 당연히 아까 같은 감동이 없지, 그림만 보니까. 왜 그러냐면 늦자마지만 내 그림은 글과 그림과 음악이 유기적으로 연결된 상태에서 감동과 전율을 주는 그런 형태였기 때문에, 물론 그림 자체라도 충분히 감동을 줄 수는 있었지만 그 세 가지가 완벽하게 유기적으로 연결됐을 때 더더욱 폭발적인 감동을 주었기 때문에 다소 그 친구가 좀 실망감을 표현하더라고. 그래서 그때 이미 알고 있었지만 내 작품은 이미 그렇게 문화, 미술, 음악이 유기적으로 연결된 상태에서
온전하게 그 메시지가 세상을 향해 전달될 수 있다. 일단 도로라서 시끄럽고 하니까 영상은 여기서 중단하기로 하고, 계속해서 나는 산책을 하면서 또 여유가 된다면 다시 촬영 영상 일기를 기록하도록 하겠다. 이상.